있다가 벼가 수확 끝날 때까지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별 문제도 없는데 환경단체에서 사진 찍어가 또 와갖고 그 쓰레기 그 안면 같은 거 쌓고. 왜냐면 사람들이 안면하면은 성면인 줄 알아요. 성면은 발암물질이고 안면은 발암물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성면과 안면이 이상하게 생겨갖고, 그리고 이름도 비슷하잖아. 그래갖고 성면 안면이라고 해서, 왜냐면은 바위암자, 얘 돌석자니까 사실은 거의 동일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면을 갖다가 이제 좀 그래도 안면이라면 웬만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안 써요. 그냥 뭐라고 쓰냐면은 저거 그 밭에 해도 사용해도 되는 거? 아유 물에 두면 없어져요. 밭에 넣을 것도 없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배지 하나가 50g이거든요. 1000개 해봐야 몇 g이야? 50g이죠. 내가 350 한독에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뭐요? 비료 투프되는 거랑 똑같죠? 없어요. 그냥 없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물 뿌린 다음에 갈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먼지 날려갖고 따갑거든요. 이게 가루 날려서 따갑게 됐고. 그 다음에 보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함유양분이 있어요. 포타슘. 헤이 들어있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질산칼슘으로 치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 근데 저는 귀찮으면은 비료값이 제일 싼 게 질산칼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귀찮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내가 공급할 양액을 탄 다음에 이 씨를 3.5, 4.0으로 해서 포습을 시키라고 해요, 저는. 그러면은 내가 뭐가 좋아요? 나쁜 점은 비료값이 많이 들어가고, 좋은 점은 귀찮은 게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해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왜냐면은 하고 나면 또 이걸 양액을 한번 또 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갖고, 이 씨 같은 경우 보게 될게요. pH나 이 씨가 얘들은 보면 어때요? pH하고 이 씨가 0이고 7.0, 7.0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후여 배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다. 배지마다. 양열 취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비료를 많이 갖고 있죠. 얘들이 흙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국률도 보면은 그렇고, 유효수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호여 배지는 20% 정도를 보통 3, 40% 정도 우리가 주로 봐요. 3호 아니고 여기요. 공 하나 빠졌어요. 공 앞에 공 하나 빠졌어요. 이거 30, 40이에요. 네, 30, 40. 그 다음에 배지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농가 인도가인데요. 펄라이트는 아까 40리터짜리가 지금 5,000원이라고 했는데 한 6, 7,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안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700원에서 3,000 몇백 원 정도까지 있고요. 호여 배지가 한 2,300원에서 3,000원까지 있어요. 비교적 호여 배지가 약간 싸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가격이 지금은 거의 붙어버렸죠. 옛날엔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옛날 유로화가 비쌀 때는. 근데 지금은 유로화랑 달러랑 거의 붙어버린 바람에 지금은 가격 차가 별로 안 나고 있다 지금. 펄라이트는 우리가 수경 재배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게 바로 펄라이트 배지예요. 처음에 펄라이트 옛날에 이제 장미 키우는 사람들, 그다음에 화훼 쪽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었고, 우리가 국내에 가장 많이 내었던 게 펄라이트 배지였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펄라이트로 수경 재배 시작했어요. 펄라이트 하다가 또 일부 안면 쓰다가 그다음에 한 10여 년 전부터 포이어로 급격하게 변화시켰죠. 이제 보통 우리가 대규모 상업적 재배 처음 사용했고, 그래서 토마토나 과채류, 장미 등 화훼 널리 사용됐었고요. 지금 뭐 100군데에서 펄라이트를 재배하고 펄라이트 공급하고 있는데요. 펄라이트는 이제 질조합을 잘게 붙인 다음에 천도시에서 가열을 편찬시킨 거, 중국의 원석을 수입해서 제조하는데, 요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한번 파동 난 적이 있었어요.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래갖고 국내에서 이거 펄라이트가 생산이 없었던 적이 있었고요. 입자 공격은 보시다시피 이제 1호, 2호, 3호가 있죠. 제일 작은 게 뭐예요? 3호가 제일 작고 1호가 제일 크죠. 이거 제일 비싼 게 뭘까요? 1호가 비쌀까요? 3호가 비쌀까요? 3호가 비싸요. 아, 1호가 훨씬 비싸요. 일단은 가격 소비재가도 1호가 비싼데 1호는 할인을 안 해줘. 입자가 큰데요? 네, 이거는 수용 용도가 엄청 많대요. 저거는 뭐라고 하죠? 조경이라는 걸 엄청 써갖고 1호는 그리고 양이 별로 안 나온대요. 3호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3호는 만약 얘가 40리터, 50리터짜리 배지가 얘가 7,000원이잖아요. 얘는 소비재가가 4, 5,000원이야. 근데 얘는 좀 할인해주자 하면 얘는 할인 못해줍니다. 근데 3호 살게요 그러면은 좀 빼줄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3호가 일단은 시장에서 많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1호는 좀 부족하게 딸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1호는 소비재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할인이 전혀 안 되고 3호는 쌈에도 불구하고 할인이라면 할인까지 해줘 되는. 그래서 그러면은 3호는 물 빠짐이 잘 안 좋아요. 1호는 물 빠짐이 되게 좋고요. 그래서 보통 1호, 3호 섞어 쓰기도 하고 하는데 1호, 3호 섞어 쓰면 어떤 문제 생길까요? 3호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시간 지나면. 그럼 어떨까요? 뿌리가 썩겠죠. 이게요. 물이 안 빠져갖고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1호, 3호 섞어 쓰다가 요즘은 그냥 1호만 쓰거나 3호로 쓰는 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그리고 옛날에는 이 펄라이트를 충전식 배지라고 해서 이런 큰 이런 통이 있어요. 이런 통에다가 여기다가 부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자루를 넣어서 자루를 갖다 부어갖고 여기다 채운 다음에 썼는데 지금은 요거 채우려니까 어때요? 돈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수압이 종료되면 이걸 갖다가 다시 뒤집어갖고 청소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먼지도 엄청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자루 배지 형식으로 돼서 자루에다가 우리 보면 자루로 돼 있죠 배지가. 그 자루에 담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은. 펄라이트는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있는 게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뭐 일단은 천도시에서 진주압을 가열한 거라 그 안은 살균이 아니라 멸균 상태로 들어오겠죠. 나중에 균이 들어오겠지만 그다음 멸균 상태로 들어오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배기한 중 화학적 변화 및 물리적 변화가 거의 없다. 그 펄라이트 자체도 좀씩 깨져갖고 과로가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단 pH는 6에서 8, 6.8에서 8.0이고 뭐 이것도 거의 pH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면체 등약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벤진의 물의 확산은 좀 자유로운 편이고 펄라이트 무게의 3, 4배가 되는 물을 흡착함으로 수분 함량은 흡수랑 비교가 뛰어나다. 근데 뛰어나야 물을 배출 역할을 하겠죠. 단호부피당 유효 수분이 오히려 함유 능력. 근데 이거 웃기죠? 3, 4배라고 돼 있잖아요. 50리터에 물이 몇 리터 찰까요? 50리터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펄라이트 50리터면 1kg? 2kg? 그밖에 안 되죠. 펄라이트 이거 가벼워요. 이제 50리터에 4kg, 4kg.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물을 갖다가 20리터가 보통 우리가 40리터 배지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냐면은 한 15리터, 20리터 차거든요. 그러면은 물이 생각보다는 이게 펄라이트 무게의 3세대 물을 흡착함으로 수분량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아무튼 얘는 근데 앞면은 배지 하나의 사이즈가 10리터짜리가 몇 g인지 아세요? 500g 정도 돼요. 500g. 거기에 몇 리터의 물이 차요? 10리터의 물이 거의 다 차거든요. 그러면 9리터 쳐도 18배가 들어가죠.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죠. 펄라이트 같은 게 앞면 코이어 배지는 배지의 무게가 보통 배지 순수 무게가 2.8kg 정도 돼요. 2.8kg면은 이게 채워지면은 한 20리터 정도, 15리터 정도 채워져요. 그러면은 한 8배 정도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펄라이트가 상대적으로 덜 채워지죠. 이것들이 물이 많이 채워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여기 떠 있네요. 더 채워지고요. 유효 수분의 함유량이 다른 배지에 비해 낮지만 일반적으로 부피가 어때요? 아까 부피가 어때요? 펄라이트는 100리터, 40리터를 쓰지만 얘들은 10리터, 20리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물을 적게 가져도 실제로 물의 양은 같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펄라이트 특성은 이제 통기성이 좋고 뿌리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요. 배지 내 조절이 쉽고 안정적 세배가 가능하다. 근데 펄라이트는 원석의 5에서 20배가 되기 때문에 무게가 뭐 리터당 130에서 180g 정도. 그러면은 40리터니까 어떻게 해요? 한 5kg, 뭐 7kg 정도 되겠죠. 5kg 정도, 7kg 정도. 아까 근데 상대적으로 펄라이트는 얼마라고 했죠? 앞면은 몇 g이라 했어요? 500g. 코일 배지는 한 2.5kg 된다고 했죠. 상대적으로 얘가 더 무거워요. 다 워낙 부피가 크니까.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는 뭐 스팀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스팀 소독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일단은 뭐 스팀 소독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해요. 배대 반칙으로 재배할 경우는 많은 수의 작물이 동일한 배지 내에 위치하게 되므로 뿌리가 병에 쉽게 만연될 수 있으므로 자루 배지를 권장한다. 배대 방식, 그러니까 연결된 이게 배드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게 50m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통에 세워놓거든요. 그럼 뿌리가 이렇게 바닥에 깔려 연결되어 있어요. 끝까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이 여기서 뿌리병이 발생하면은 여기까지 쭉 연결돼서 가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펄라이트든 그 전에 충전식 배지로 사용할 때 펄라이트를 많이 썼는데
이 자로 배지로 지금 거의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로 배지로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죠. 야, 자로 배지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안면이나 코이어 쓰지 굳이 펄라이트를 쓸 이유가 있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펄라이트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도 장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미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있고, 과체로 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많지 않아요. 이제 거의 이제 코이어나 안면으로 다 전환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있죠. 그래도 보면은 수경재배에 커네이션, 국화 등 삽목 번식이 많이 사용된다. 폴라이트 원석이고요. 이것들을 폴라이트 원석, 폴라이트 진주암이죠. 이것을 이제 자루로 만든 거고 충전한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은. 예. 스티로폼 그냥 늦게 놓은 거 같죠? 할게요. 펄라이트의 장점은 통기성 배수는 좋고 급액 과부 조기 위험이 적고, 그 다음에 양현 치료이 낮아 배양액 관리가 쉽고, 투양 계량용이나 조경으로 사용되므로 안면보다 폐기가 용이한 편이고, 땅에 넣고 갈아버리면 되거든요. 배지 소독이 용이하며 탄소 폐지보다는 장기 사용이 가능하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 완충작용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재배 준비 단계와 종료 단계에서 먼지가 발생하고 안면과 같은 성형이 불가능하다. 모양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펄라이트 배지는 둥그러요. 이렇게 이게 둥그렇다고 이렇게. 앞면이나 코이어 배지는 어때요? 딱딱 직각이죠. 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지. 둥글둥글해요. 배지 자체가. 왜냐? 이런 가로들을 채워놓다 보니까 이것들이 성형 만들기가 뭉쳐지지가 않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모 반듯하게 되어지질 않아요. 배지들이. 안면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 덴마크 그로단사에서 이제 개발한 건데,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배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펄라이트 코이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게 안면 배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게 그로단사에서 안면이 만들어진 유래가 재밌는데요. 뭐냐면은 원래 그로단사가 수경재배용 배지를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어떤 회사였을까요? 단열재 만드는 회사예요. 단열재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열재는 물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불량이 나온 거야. 물이 들어가. 물이 채워져. 그래갖고 이 양반들이 이걸 갖다가 밖에다 쌓아놨대요. 그리고 근데 직원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상하게 물이 채워지네? 하고 이거 상추를 좀 심어볼까 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비료를 줬대. 근데 재배가 기가 막히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거 갖고 한번 농업용으로 써봐야지 해서 만든 게 바로 안면의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것들이. 그래서 그로단사가 최초로 이제 안면을 만들어서 이제 수경재로 사용하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포철에서 갖고 와서 포항제철온실에서 이걸 사용했던 첫 번째 배지가 되겠고요. 참고 이제 안면은 현무암 또는 시로감이란 그 돌을 갖다가 이제 1600도씨에 녹인 다음에요. 이걸 갖다가 바람을 불으면서 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솜처럼. 그러니까 1600도씨에서 가온했으니까 병균이 살아있을 수가 없죠. 아주 그렇고, 그 다음에 리터당 50에서 120g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0m면 얼마예요? 20m면은 이제 10m면은 500g 정도 되죠. 보통 500m 정도, 500g. 제가 보통 우리가 사용되는 배지들이 옛날에는 120g일지 몰랐는데 최근 만들어지는 배지들은 보통 50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50에서 120g이라고 했잖아요. 국산께 좀 무거워요. 무거운 배지가 좋아. 국산게 좀 무겁고 네덜란드게 조금, 유럽게 좀 가볍거든요. 근데 무거운 게 좋은지 가벼운 게 좋은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 무거운 게 좋을까요? 가벼운 게 좋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같은 10m를 만드는데 하나는 50g 만들고 하나는 120g 만들어. 제가 아까 10m짜리 500g이라 했잖아요. 이게 그로다이나 퀸즐랜드 유럽산이 500g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가벼울까? 기술의 차이겠죠. 이것들이 좀. 그래서 같은 밀도 가지고 있으면 약 95%의 공부를 갖고 있고요. 보통 원석 1톤을 만들면은 140톤의 앞면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리고 입자가 분포가 균일하고, 왜냐면 공장에서 만들었잖아요. 공산품에는 거기에 기계에서 찍어낸 거예요. 오차가 비교적 적다. 그래서 균일하다는 거예요. 물의 확산이 균일하고, 그러니까 입자가 균일하니까 물의 그 균일도 균일하겠죠. 예를 들어 유효수분의 함량이 많아 안정적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자기 체적의 약 90%까지 흡수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습을 함유한다. 그러니까 자조책의 90%. 우리가 보통 앞면을 갖다 물을 채우게 되면요, 호습할 때는 8, 90까지 올라가고 재배의 경우에도 요즘 시기에는 75% 정도까지
많으면 80%까지 우리가 함유수율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함수율을 굉장히 높게 갈 수가 있죠. 이것들이요. 공복이 많고 통기성이 우수하여 뿌리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다. 왜 공복이 많아요? 500g을 갖다가 10리터를 만들었으니 공복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높은 온도의 대접으로 병해충이 있지가 어렵겠죠. 일단은 그 제품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은요. 재배 기간 중 화학적인 물리적인 변화가 없죠. 얘는 썩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화학적인 물질, 얘는 돌이기 때문에 현무암이기 때문에 뭐 나올 물질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배진의 점검이 쉬우며 가장 좋은 배진의 점검이 쉬워요. 제가 코이어 배진은 소를 짰죠. 안면 배진은 어떻게 그걸 할까요? 주사기로 꼽아서 땡기면은 물이 나와요. 코이어 배지가 점검이 매우 쉬운 배지다. 코이어 배지보다. 제일 어려운 거는 폴라이트는 점검 자체가 안 된다. 거고 코이어 배지는 손으로 짜야 되는데 뿌리에 상처 나는 영향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요. 그건 안면 배지는 수시로 점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부피에 비해 가벼워 설치 및 작업이 유용하다. 아까 코이어 배지는 몇 킬로라고 했어요? 2.5kg 정도 됐죠. 하나가. 얘는 몇 킬로라고 했어요? 500g이랬죠. 어때요? 훨씬 가볍죠. 폴라이트는 몇 킬로? 5kg, 7kg. 예, 훨씬 가볍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부피에 비해 그 다음에 뭐 스피드 소독한다는데 이건 넘어가요. 이거는 웬만하면 소독하지 말라는 거고. 요게 앞면이거든요. 보면은 뒤에 보이죠? 껍질 까진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란색. 뭘로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유리섬유 같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단체에서 요걸 바깥에 쌓아놓으면은 왜 환경을 오염시키냐고 이제 고발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나오는 먼지는 흙먼지하고 똑같아요. 별 문제가 없는 먼지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건 그냥 돌가루 날리는 것 정도지 몸에 해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안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면은 제가 샘플을 제가 과체연구소에서 몇 개 얻어다가 다음 주에 코이어 배지야 보여드릴게요. 한번. 장점은 성형 배지가 보급되어 있어 자기 배드 역할하고 배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다. 그럼 배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또 바닥에 깔아도 되기도 하거든요. 모양이나 이와학적 특성을 쉽게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배액 관리가 쉬워서 식물 생육의 조절이 용이하고 배수가 잘 된 순환식이 유리하다. 굉장히 순환식 유리해서 순환식으로 할 때는 안면 배지가 가장 유리해요. 뭐가 찌꺼기 나오는 게 없거든요. 찌꺼기가 많이 나오면은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코코넛 배지는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나오는 물질들이 별로 없어요. 단점은 함수에 따라 변화를 알기 어려워 건습 정도를 판별하기 어렵다. 이거는 들어오면 알 수가 있고요. 한 번 건조하면 회복되기 어렵다. 예를 들게요. 코이어 배지는 내가 실수로 함수율이 물을 안 쳤어. 진짜 물이 보일 거죠? 양액이 꺼졌거나 어떤 시스템의 이상에 의해서 물이 공급이 안 됐어. 그래서 한 20%밖에 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배지가 물이 안 채워져요.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드리퍼로 안 채워지고 드리퍼로 주잖아요? 수직 배수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른 배지는 안면은 잘못해서 내가 함수율이 2, 30% 떨어지잖아요. 고압 분물이 있죠.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 다 채워줘야 돼요. 이렇게 다니면서 다 채워줘야 돼요. 하나씩. 그다음 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지를 말렸다는 건 웃긴 얘기긴 해요. 사실은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수경재배로 내가 대형 모실 3,000평, 4,000평 1년 매출액이 9억, 10억 되는 사람이 배지를 말렸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긴 한데 뭐 사람이란 거 모르니까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코코넛 배지나 코이어 배지 같은 코이어 배지나 폴라이트 배지 같은 경우는 내가 물을 채워주면 다시 채워지는데 이 코코넛 안면 배지는 다시 넣어도 물이 잘 안 채워진다 이것들이요. 근데 최근 나온 배지들 중에서는 일부 회복되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코이어나 폴라이트 배지에 비해서 물 채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하나 볼게요. 아까 제가 요거 보이죠? 요게 위에 이제 안면 배지 있는 거 우리가 안면 큐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가식을 해서 우리가 정식을 여기서 이제 요를 완전히 키운 다음에 정식을 하는데요. 요 안면 큐브 있죠? 여기다가 이 안면 큐브 채우려고 드리퍼를 뽑으면 저 안면 큐브가 젖을까요? 안 젖을까요? 안 젖어요. 근데 안면 큐브를 채울 때 어떻게 하느냐? 큰 양동이 같은 데다가 이 안면 큐브를 갖다가 다 집어넣고 물을 적신 다음에 그걸 갖다 올려놔. 그러고 나서 드리퍼 꼽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그 다음부터는 채워져요. 그다음 물이 한번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채워지는데 처음에 얘가 드리퍼를 그냥 꽂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이 그냥 아래로 수직 배수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폴라이트 같은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바닥에 구멍이 뚫어올 거야 안 뚫어올 거야?
안 들어오죠. 원래 배지에 구멍이 뚫으면 안 되지긴 하는데 이 코의 앞면 배지는 절대로 뚫으면 안 되는 배지예요. 이것들이요. 이거는 한번 물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채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물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 드리퍼 꼽아버리면 바로 다 수직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 장점은 뭐 있었고 보통 우리가 이제 배지 형상은 작물 재배기간이 다르는데요. 토마토의 경우 배지량을 7에서 9리터 제곱미터라고 했죠. 제곱미터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 1제곱미터당 토마토를 몇 포기 심을까요? 한 2.5주에서 3주 심어요. 2.5주. 그러면은 여기서 7에서 9리터면요. 우리가 4포기 심으려니까 보통 4포기 심는다고 하면 몇 리터가 돼요? 한 10리터, 15리터 정도 되겠죠. 4포기죠. 보통 우리가 안면 배지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0리터짜리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루단 배지량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배지 이제 얘기를 할 때 배지의 배지량이 이제 그루단 배지가 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포기당 5리터짜리가 있고 한 포기당 3리터의 배지를 사용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수분 안전성은 배지의 볼륨이 클수록 높아지겠죠. 근데 수분의 조절은 어떻게 돼요? 배지의 볼륨이 클수록 어렵죠. 사용 환경은 배지의 볼륨이 클수록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배지의 볼륨이 커서 물이 항상 차 있으면은 바로 과범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과범으로 간다는 얘기는 내가 난방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어때요? 여름에는 뿌리가 발달이 많이 돼야 어떻게 돼요? 버티기가 쉽죠. 내가 뿌리 발달이 잘 돼야 더 많은 물을 흡수해서 증산을 좀 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지의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뿌리 발달이 적다는 얘기예요. 절대량이 들어갈 수 있는 뿌리 공간이 적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배를 사용하느냐 그 적정선을 이용해야 되겠죠. 나는 여름을 통과하는 강원도에 우리 동무같이 3월에 심어서 내년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까지 갈 거야. 그럼 여름을 통과하죠. 큰 거 쓸 거야, 작은 거 쓸 거야, 배지를. 큰 거 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들이요.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면은요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경우가 원칙이다. 원칙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 농장들은 한 번 사용하고 다 버리는데 중소 농장에서는 보통 2년까지 사용을 해요. 2년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확 종료 일주부터 금액을 낮춰서 일단은 목표액을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요. 수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수확이 종료된 물병 관수하여 배지량을 충분히 소모시키고 배액도 충분히 시키고요. 큐브와 작물을 제거하고. 큐브가 뭐예요? 큐브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배지 위에 나와 있는 그걸 큐브라고 했죠. 그걸 제거하고요. 작기 종료 배지 소독을 하고 우리가 보통 배지 소독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 약제를 주로 많이 사용해요. 과산화수소. 우리가 이제 페로산이라는 약제가 있어요. 페로산이라고 아마 앞으로 여기서 농장을 운영하거나 취직을 하게 되면은 이 페로산의 약제를 되게 많이 사용할 거예요. 몸에 해롭진 않아요. 과산화수소에다가 초산 섞은 약제인데 요거 갖고 우리가 소독을 많이 해요. 이게 과산화수소 약제를 갖고 작기가 종료되면은 우리가 함수량을 유지해야 한다. 왜냐면은 앞면이 말라버리면 어때요? 호습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30%의 배지 함수량을 유지하니까 어때요? 내가 귀찮죠? 이거를 한 달 정도를 뭐 20일 정도를 충분히 물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것들이요. 그다음 배지 형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시하고 그다음 작물 정식하기 전에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포수요, 포양, 배양용으로 포수시킨다. 포습이 잘 안 돼요. 근데 코웨어는 우리가 이게 좀 하도 시간이 안 되게 이거 이따가 계속 할게요. 코웨어는 인도 제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그러니까 특히 인도 제도라 하면은 스리랑카 인도양을 말해요. 인도양에 보면은 스리랑카랑 이런 섬들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보통 열대 국가에서 되는 코코넛 열매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유지 과즙을 채취하고 남은 천연부산물이다. 이게 제일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코코넛도 멋지만 껍데기 갖고 뭐 만든 줄 아세요? 뭐 만들까요? 우리 코코넛 껍데기 갖고? 우리 산에 가면 많아요. 관광지 가면. 우리 저기 김 사장님도 만들고 있는데 매트 만들어요. 매트. 매트 만들어요. 그럼 매트 만드는 거 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쓰죠? 여기 코에스 우리가 배지 사용한 건 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 갖다 우리가 이제 배지를 만들어요. 좋은 거는 거기 사용하고 이제. 그 다음에 천연부산물이죠. 그 다음에 코이어는 우리가 이제 거친 칩, 섬유, 파이버라고 하는 거랑 더스트를 나눠지게 있어요. 그 더스트가 더 안전적이고 섬유는 재배기 안쪽 계속
처음에는 이제 분해가 되고요. 피트는 채취가 점점 그러니까 피트가 뭐냐면은 피트 모스라고 해서 유럽에서 보면이나 이런 늪지대에 나오는 이끼가 화석화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피트모스라는 그런 물질 갖고 우리가 상토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데 피트가 가격이 오르고 재치가 어려짐에 따라서 이제 흔한 이제 농산물인 코코넛을 사용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배양액까지가 가령 어려운 배열지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수용량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분해가 되면 자연 친화되기 때문에 폐기에는 제일 쉽다. 폐기하기는 우리가 보통 부산물을 6개월 동안 부숙하고 나서 입자 크기에 따라서 뭐 3-4가지로 정도 판매되는데요. 우리가 코이어 화학성, 물리성 화학파는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코이어 더스트의 무게는 리터당 40에서 80g, 공극은 80에서 90 정도 되고요. 코코섬유는 공극이 약 98%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볼게요. 코코섬유의 공극이 98%다.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죠. 제가 요새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섬유가 많아갖고요. 배지가 성형이 안 돼. 물 주면 이렇게 네모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무너져, 배지가 자꾸. 그리고 물이